내가 가입한 연금은 과연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까요? 부과된다면 얼마나 부과가 될까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연금이 있다던데 과연 내가 가입한 연금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언제든지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희 센터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령화가 가속될수록 어르신들이 건강보험료 문제에 민감해지고 있죠. 특히 2026년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또 인상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득의 7.09%였는데요. 올해부터는 0.1%포인트가 인상돼서 소득의 7.19%로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죠.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의 0.9448%니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서 소득의 8.13%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 얼마까지 인상될까요? 일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만으로도 8%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 이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73조에 나와 있습니다. 73조 보험료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료율 상한선을 정해놨죠. 1000분의 80, 8%입니다. 8%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지만 결국 8%까지는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장기요양보험료 또 붙여야죠. 그러면 실제로 총 9%를 내야 되는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거라는 거죠. 100만 원 소득 있으시면 9만 원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금도 내야지, 국민연금도 내야지, 건강보험료도 내야지,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나면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젊을 때도 건강보험료 내기 쉽지 않은데 나이 들어서도 건강보험료 내셔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보험료는 60세가 되면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언제까지 내죠? 소득이 있는 한, 재산이 있는 한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금을 받을 텐데 이 연금도 소득 아니겠습니까? 연금에 대해서는 과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한다면 얼마를 부과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에 어떤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호 이자소득, 2호 배당소득, 3호 사업소득, 4호 근로소득, 5호 연금소득, 6호 기타소득.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모두 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 빠져있는 소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빠져있죠. 근로소득으로 받아 나오시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퇴직소득으로 받아 나오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을 팔거나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부과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받으시는 수령액의 50%에 대해서, 절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소득공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과 무관합니다. 원래는 내가 받는 연금 수령액의 30%만 부과했는데 2022년 9월에 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면서 50%로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 받으신다면 그 100만 원 중에 50%인 5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50만 원 곱하기 8.13%, 약 4650원 정도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까요? 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에 나와 있는 6가지 소득에 퇴직소득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라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나눠 받게 되면 이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연된 퇴직소득이 되고 이는 연금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일시금 받으면 퇴직소득이었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건강법 시행령에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시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지금은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 정책이 바뀐다면 바로 다음 달부터라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일정 기준 하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법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퇴직연금 말고 개인연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중에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 있죠. 이거 다 아시겠지만 연금소득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 현재 정책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죠. 정책이 바뀐다면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연금 받으신 분들 전부 다 일정한 기준 하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계좌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개인적으로 불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그리고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있죠? 납입할 때 세금 환급 안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내기 싫다. 그럼 여러분 연금 세액공제 안 받으셔야 돼요. 네, 세액공제 받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건강보험료만 따지면 세액공제 받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계좌 말고 연금보험 있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7%, 8% 최저보증 연금보험. 자, 이런 연금보험들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가입하시는 개인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은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보험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연금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했지만 여기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이자소득 건강보험료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당연히. 따라서 여러분이 가입하신 모든 연금보험 전부 이자소득에 해당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16조 이자소득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이자소득에서 빠지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에 해당된다면 이자소득이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1항 9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이 가입하시는 모든 보험 중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전부 다 이자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 차익은 제외한다. 그 조항 바로 연금보험 비과세 조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 비과세 조항 제가 매번 설명드렸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월 납입액 기준으로 150만 원 이내에서 납입하시고 일시불로 납입하신 경우에는 합계액 1억 원 이내에서 납입하시고 그리고 5년 이상 납부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과세 조항을 잘 지키신다면 이자소득에서 빠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입하신 개인연금보험이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세금도 내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도 면제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입하신 연금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연금입니까? 안 내는 연금입니까? 직장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사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퇴직하고 노후가 되면 그때 내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후에 받는 얼마 안 되는 연금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떼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미리미리 가입할 때부터 적금, 주식, 펀드, 연금, 보험 이런 모든 금융상품들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